용사가 안 좋다라는 건 기록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클래스 드래프트 클래스에서는 슈퍼스타가 없다. 다 롤플레이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또 아무도 생각 못했던 예상외의 깜짝 스타가 좀 몇 년 후에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스테프 커리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치면 싹수가 좀 보여야 되잖아. 그죠? 자, 깜짝 놀랄 만큼 구독자 수가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는 느바비큐 오늘 17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현길 위원 그리고 석환님, 조민주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녹화를 하는데 올 때마다 한 2-3천 명씩은 훅훅 느는 것 같아. 더 많이 늘어야지. 좀 속도가 조금 줄은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욕심쟁이 우후. 석관이 볼 때는 어때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님. 뭐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NBA 채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예. 10만은 조만간 갈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 또 조금 더 만들고 하면은 금방 떡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뽕을 넣어주고 가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NBA도 늘 신인 선수 들어오잖아요. 적응이 문제란 말이죠. 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신인들에게 적응 여부는 가장 선결해야 될 그럴 과제잖아요. 올해 세 분이 생각하는 신인들, 주목받는 신인들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가는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볼 거예요. 최 의원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번 드래프트는 뭐 가장 최근 들어서 약한 드래프트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보면은 지난 시즌에 그 신인들은 같은 기간 그 날짜 기준으로 같은 기간을 봤을 때 15점 이상 넣는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 3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올해는 아무도 없어요. 가장 득점 많이 하는 선수가 맥케인 선수가 한 13점 이 정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사가 안 좋다라는 건 기록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대부분 이 선수 리샤시에나 뭐 사르나 이런 선수들이 어리고 외국 선수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면은 그래서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정도는 보여준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석환님. 트레이 형이 드래프트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는 슈퍼스타가 없다. 다 롤플레이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1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대로 화려한 드래프트 클래스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저희들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바라보면 뛰어난 선수들 그리고 오래갈 선수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좋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네. 민주님. 그리고 보통 이렇게 풀이 안 좋은 드래프트에서 또 아무도 생각 못했던 예상외의 깜짝 스타가 좀 몇 년 후에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드래프트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후에 봤을 때 조금 깜짝 등장하는 뭐 대형급 슈퍼스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주공산이다. 뛰어난 선수는 없지만 다 고만고만한 선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여는 없지만 시간을 조금 두면 괜찮은 선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관심 가는 선수 혹시 있습니까? 신인 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괜찮아질 선수는 역시 1번 픽으로 뽑힌 리샤쉐 선수가 돼요. 리샤쉐 선수가 생각보다 수비도 잘하고 생각보다 그 운동력도 괜찮고 생각보다 야투 성공률이 좀 생각보다는 안 좋은데 외곽이 있고 폭발력도 있어요. 33점 한 번 넣었잖아요. 폭발력도 있는 걸 보여줬고 처음에 벤치로 나오다가 주전 선수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회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몇 년 안에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슈퍼스타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그 프랑스 선배인 니콜라 바툼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신인들은 당장의 어떤 결과보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석환이 볼 때 가능성이 아주 짙어 보이는 선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잭 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 모교가 또 퍼듀대거든요. 그래서 퍼듀를 입고 왔구만. 또 이디를 또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디 잘 지내니? 하여튼 근데 뭐 민주님이 이디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 주실 거 알기 때문에 저는 두 명을 뽑자면 제러드 맥케인이랑 스테픈 캐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러드 맥케인은 맥시가 부상을 당한 후에 평균 26.2점, 4어시 1리바 그리고 3점에서는 44%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루 슈팅은 지금 64%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13일에 클리블랜드 상대로 34점, 10어시, 2리바, 2스틸의 대단한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레드 맥케인의 신인상 순위가 확 올랐는데 맥시가 돌아오면 당연히 이제 출전 시간도 줄어들면서 지금 같은 이런 스탯을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 선수가 패스, 득점력, 코트를 읽는 방법 이런 것도 정말 잘하지만 오프볼 움직임이 뛰어나더라고요. 오프볼 움직임이 지금 SNS에서 떠도는 그 영상이 있는데 스테프 커리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어린 선수라면 누구든지 다 그 다음 르브론, 그 다음 스테픈 커리, 뭐 그 다음 야니스 약간 이런 소리 들을 테지만 그런 비교 자체가 난다는 것부터 맥케인은 좀 포텐셜이 많이 보이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잠깐 네. 스테픈 커리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 최영 위원이 아주 묘한 웃음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뭐죠? 뭐 움직임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저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은 좋아요. 기록은 좋은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잖아요. 지금 2승 10패입니다. 2승 10패. 기록은 내고 성적을 못 내는 거. 전형적인 듀크 스타일이죠. 네. 이 선수 듀크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NBA에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코리 맥게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거의 14시즌 팀에서 평균 16득점을 올렸고 20득점 올리는 시즌도 3번이나 있었어요.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한 시즌 딱 갔어요. 전형적으로 기록은 잘 안 내는데 팀 못 이기게 하는 선수거든요. 못 이기게 하는. 네. 이 선수 다치자마자 귀신같이 플레이오프 딱 나갔거든요. 그런 그 선배를 닮은 지금 2승 10패거든요. 이 팀이. 예. 2승 10패일 팀이 아닌 팀인데 그 맥시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눈물 나. 떨어질 거고요. 그거 봐, 저 묘한 그나마 근데 미소에. 이번 드래프트가 최악이었지만은 포인트 가드는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많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중에 하나가 네. 맥케인이고 그 다음에 뭐 리드 셰퍼드, 딜링엄 이런 선수들이 괜찮은 포인트가 많았는데 다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근데 기회를 얻은 맥케인이. 저는 NBA에서는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는 기회는 온다라고 주의인데 예.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잘하고는 있어요. 근데 팀이 지고 있으니까. 야 오늘 명언 나왔어요. 스테판 커리처럼은 나도 움직일 수 있다.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최 의원 말할 때 이렇게 표정을 보면 이게 표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자 아까 제가 중단시켰지만 또 한 명의 선수 얘기하려고 했죠. 네네. 스테판 캐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스테판 캐슬은 지금 평균 이상의 좋은 수비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 선수가 1번인가 2번인가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크리스 폴로부터 많은 거를 배우고 있다는 게 확실히 티날 정도로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외곽 슛이 처음에는 첫 9경기에서는 24개를 던져서 3개밖에 성공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5경기에서는 23개를 던져서 11개 성공, 그러니까 48%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 및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다는 거 보여줬고 그리고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스크린 공격을 하면서 뒷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맥케인이랑 스테픈 캐슬이랑 법 캐링턴이 그거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농구는 기본적인 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그렇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루키로서 이런 코트를 벌써 읽을 수 있다는 거, NBA 레벨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읽을 수 있는 셋 중에 2명의 가드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오케이. 자 민주님이 주목하는 신인.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16일 기준으로 NBA 루키 레더 1, 2위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런 웰스와 잭 이디입니다. 전 이 2명을 당연히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웰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3&D 유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키도 2m 가까이 돼서 신장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11.8 득점에 3점 성공률이 36.9% 쏘고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대학 때부터 슈터로 유명했었고요. 신인답지 않게 일단 슛을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성공률 자체는 뭐 아직 신인이고 좀 뭐 경기 적응하느라 뭐 기복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수비도 일단은 크게 구멍은 안 나게 준수하게 해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LA 레이커스 만나서 르브론한테 조금 참교육을 당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연차가 쌓이고 좀 경기를 많이 뛰면은 좀 더 적응하고 좀 연륜도 쌓이고 그러면은 좋은 수비수가 될 자질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퍼듀 대학 출신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 무대 최고의 센터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ED로 뽑았을 때 조금 회의적이긴 했었어요. 이 선수 스타일이 전형적으로 뭐 요즘 시대에 조금 안 맞는 포스트업에서 훅샷을 올리는 뭐 득점 위주의 그런 전통적인 빅맨이기 때문에 이게 NBA에서 이게 통할까 과연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할 거라 믿고 있고 올 시즌 결국에는 신인왕 경쟁을 저는 ED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 ED가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의 농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아진 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쭉 지켜봤었는데요. 처음에는 ED가 솔직히 잘 못했어요. 프리시즌 때는 괜찮게 하다가 이제 리그 시작하면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쫄아 있는 게 좀 보이기도 했었고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첫 경기가 유타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존 콜린스하고 좀 신경전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신경전이 붙으면은 보통 좀 자기도 좀 당당하게 싸우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좀 긴장해서 그런지 쫄아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스크린 파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자유투가 좋은 선수임에도 뭐 자유투도 많이 놓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몇 경기 좀 적응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를 선발로 쓰다가 최근에는 지금 벤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부담감을 내려놔서 그런지 경기력이 점점 적응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LA 레이커스하고 골든 스테이트하고 그 연속 경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거의 MVP 후보에 가까운 최강의 빅맨 상대로 엄청나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골든 스테이트랑 할 때도 지금 골든 스테이트의 낮은 높이를 굉장히 위력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만의 장점을 지금 잘 보여주면서 NBA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플레이 스타일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좋아지는 건 매치업 관련 때문에 그런 벤치로 거예요? 오면서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KBL 감독님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캐나다 선수들을 안 좋아한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착해서 순진해가지고 독한 면이 없어가지고 KBL 같은 경우는 수비도 되게 터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이겨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캐나다에서 요즘 보면 스타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ED 같은 경우에는 농구 늦게 시작했고 중국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선수고 농구를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은 워크에틱도 괜찮고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파이브아웃도 하지만은 포워드 원인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은 또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멤피스가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기 때문에 ED 전 괜찮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얼리 엔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보다는 4학년, 3학년 마치고 오는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ED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찍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요? 예전처럼 NBA가 고등학교 선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1년만 뛰고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솔직히 저는 보면 기록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차피 NBA 갈 애들이었는데 막 4.5점 넣던 애들이 NBA 가는 건데 대학농구 그냥 물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켄터키, 듀크 이런 애들 1학년만 자꾸 뛰어서 성적도 못 내고 물리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게 다 졸업생들 위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졸업생들 보면 대표적인 게 지금 달튼 크넥트죠. 달튼 크넥트 최근 4경기에서 20득점 넣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34득점 넣었죠. 달튼 크넥트는 5학년을 마치고 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1년을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지난 시즌에 테네시 대학으로 와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들었고 팀을 8강까지 올리고 제기디와 대결하면서 아쉽게 패하면서 그 여정이 끝났지만은 이 선수가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가를 보여줬고 지금 레이커스에서 주전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레이커스 팬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 브로니 제임스보다 크넥트에게 이제는 시선이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4학년 출신들이 강점은 그 대학교 1, 2학년 선수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들어와서 이 선수들이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4학년들은 아무래도 머추어 선수이기 때문에 와서 좋은 활약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선수들이 슈퍼스타가 될 것은 아니지만은 오자마자 깨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그 ED, 잭 ED도 마찬가지 4학년을 마치고 들어왔고 크넥트, 조나단 모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사실은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대학이 잘하는 대학은 아니지만은 아마 작년에 여준석 선수의 경기를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준석 선수의 곤자가 대학과 라이벌이에요. 모보 선수는 신장 작지만은 언더사이즈 빅맨이지만 리바운드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 팀에 지금 아주 쓸모 있는 활약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경기인 필라델피아 경기에서는 12득점, 9리바운드도 기록했었고 5어시스트, 2블락, 2스틸, 3블락. 잘했네. 수비력도 상당히 좋고 이 선수 정말 대학을 많이 옮겼고 5년을 다니고 들어온 선수거든요. 어디 다녔어요, 대학은? 미주리 주립 그리고 노스이스턴 오클라호마 농대
인디펜던스 커뮤니티 컬리지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겼네.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마치고 NBA 들어왔습니다. 고냐가 대학과의 경기를 보면은 고냐가 대학에서는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NBA 들어와서 곧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펠레 라르손 선수 역시 이 선수도 5학년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애리조나 대학을 나왔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7경기 뛰면서 13.9분 팀인데 5득점, 1.1리바운드, 1.6어시스트. 지금 이 선수가 기대되는 거는 마이애미거든요. 마이애미는 막 언드래프티 아니면은 막 이상한 데 뽑은 선수들이 잘하거든요. 라르손 선수는 이게 스웨덴 출신이고요. 신장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있어요? 그다음에 자말 쉐드 이 선수 역시 휴스턴 대학 출신이고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들었고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토론토에서 15.8분 뛰면서 5득점 역시 올려주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역시 4학년들을 마치고 온 선수는 역할을 맡겨도 믿을만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장이 무시할 수가 없네. 대부분 이 선수는 다 1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이거든요. 1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이지만 1라운드 선수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4학년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은 예. 그 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문득 생각났는데 이번에 멤피스가 웰스하고 이디 말고도 또 비장의 무기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유코널, 도노반 클링원과 스테판 캐슬과 함께 우승을 이끈 캠 스펜서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엄청난 3점 슈터고 BQ가 되게 좋은 선수이고 실제로 썸머리그에서는 뭐 이디나 웰스보다 오히려 더 인상적인 활약을 했었거든요.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 막 실링이 크게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감으로서 팀에 지금 멤피스가 3점이 지금 안 좋은 팀이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 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캠 기대를 스펜서가 해보고 지난 있습니다. 시즌 NCAA에서 PPP 1위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효율적인 득점을 이거 오. 외곽되고 뭐 다른 팀 플레이 정말 잘해주고 이해도 굉장히 높고 이런 선수라서 제가 볼 때는 돌아오면은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멤피스- 그리고 구단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캐너드가 이번 시즌에 좀 저렴한 금액으로 좀 재계약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캐너드의 대체자로 좀 캠 스펜서를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고요. 뭐 조만간 이 선수도 부상을 복귀를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뭐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부상이 문제네. 아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전 세 분께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이 만약 진짜 NBA에 이제 막 들어가는 신인이라면 가장 뭘 먼저 할 것 같아요? 내가 신인이면은 음. 감독님한테 좋은 거 사드리고 사회생활 먼저 한다? 뭐 사모님에게도 사고 이래야 되겠죠. 권력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사모님한테 있는지.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신인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난 회차에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네. 수비를 할 수 있고 3점을 쏠 수 있다면 NBA에서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비가 부족하면 무조건 수비, 슈팅이 부족하면 무조건 3점. 그리고 그 두 개를 진짜 리그 탑급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후에는 플레이메이킹을 이제 중점으로 이렇게 연습을 할 것 같아요. 수비와 3점. 네, 수비와 오케이. 3점. 자 민주님은. 저는 응원을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은 그 제가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 라커룸에서 아무래도 신인 같은 경우는 기회를 많이 못 받는 케이스가 많을 텐데 그 라커룸에서 그냥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응원 열심히 하면서 팀과 좀 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멤피스에 있는 또 다른 일본인 선수 카와무라 유키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선수는 가비지 멤버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인기는 엄청 많지만 뭐 사람들한테 승리 요정으로 불리고 있고 그렇지만 좀 마케팅용 선수가 아닌가라는 오명을 씌울 정도로 사실 좀 키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 선수가 지금 멤피스 라커룸에서 의외로 영어도 잘하고 선수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신인들이 NBA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플레이 타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벤치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런 팀 문화에 융화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플레잉 타임을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력은 받쳐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생각해요. 거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최 의원은 뭐 아까 감독 사모님 얘기했지만 그거 다 뻥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 다른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언제든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됐을 때 나가서 내가 활약을 한다면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치면은 이제 그 선수는 단명을 하는 거죠. 신인들이 그렇죠. 맞아. 계약이 3+1, 2+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안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2라운드 루키에게 10득점, 뭐 5리바운드 이런 거 안 바라거든요. 맞아.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수비에서 구멍 안 내고 뭐 허슬 플레이 보여주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굳이 막 득점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수비에서 그리고 팀 플레이에서 제가 만약에 루키라면은 팀마다 이게 그 플레이북이 있거든요. 플레이북 같은 거 외워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보고 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도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인들에게는 어느 종목이든 너한테 큰 거 안 바래. 앞으로 가능성.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치면 싹수가 좀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신인들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이도 나이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많으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적응하려는 애를 쓰면 존경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이고 보면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아요, 그죠? NBA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시즌이 시작됐지만 새로운 상품 발견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물건 골랐는데 요거 대박이야. 그 내 새끼 내가 키우는 재미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세 분이 언급해 준 그 신인들 얘기를 좀 이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신인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 저는 신인왕이 누가 될 건가를 한 번씩 물어봐. 오, 그래. 네. 그래서 신인왕이 누가 될까요? 당연히 제기디죠. 당연히 제기디. 저도 제기디라 제기디? 생각합니다. 그럼 전 바꿀게요. 저는 원래 제기디였는데 저는 스테픈 캐슬. 왜냐하면 스테픈 캐슬을 제가 좋아하는 게 작년에 제가 NCAA 중계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신인들 이 신입생들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상 강심장입니다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모두 갖췄어요. 이 선수가 어느 정도냐면 토너먼트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도 좋은 신인들이 많았는데 3점이 안 좋아요. 신입생들이. 그래서 3점을 상대가 열어주는 세깅을 하는데 못 던집니다. 근데 스테픈 캐슬이 똑같은 수비를 엘라바마 대학이 했거든요. 던지는구나. 던져요. 안 좁니다. 쟤네 나 비우는데 나 던지겠다. 이러고 감독한테 시키게 얘기하고 쟤네 나 열어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넣었습니다. 이걸 보고 얘는 짝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9.9득점 생각보다 괜찮은 잘한다.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팀이 지금 어린 선수를 위주로 밀어주기 때문에 캐슬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제기디, 캐슬 공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 PD 공약 좋아하는데. 자, 캐슬이 신인왕 됐다. 제가 NBA 책 한 권 사서 드리겠습니다. 원서로 된 거 하나 사서. 원서로 된 거? 예. 조두 팀이야. 자, 두 분 제기디 됐다. 저는 이제 그만 걸고 그만해라. 자, 석관님. 제기디 되면 퍼듀 옷 하나 구독자한테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야, 좋아. 원서 책 받을까봐 겁난다 그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인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누가 터질지 정말 제기디하고 캐슬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인 선수 보는 재미. 우리 공이 인정했지만 신인들에게는 가능성을 보고 싶어한다. 소위 말해서 싹수를 보고 싶어한다. 모두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신인왕이 누가 될지. 자, 오늘 누바베큐 신인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7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 또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 아주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